자, 2026년 7월 모의 평가 미적분 이어서 달려보겠습니다. 23번부터 3번이겠죠. 제대로 된 풀이는 분자 분모를 x로 나눠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24번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 항등식을 줬고요. 미분하라고 했으니까 양배를 미분하면 되겠죠. 양배를 미분을 해보면 좌변 같은 경우는 속미분을 해서 이런 친구가 튀어나올 것이고, 우변 같은 경우는 3은 사라질 거고 마이너스 파이 코사인의 파이 x가 되겠죠. 근데 f'5를 구하고 싶으면 여기다 뭘 넣어야 5가 나올까 생각을 해봤을 때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1을 실제로 대입해보면 5f'의 5가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니까 파이겠죠. 넘기면 답은 5분의 파이가 될 것 같습니다. 2번. 다음 25번. 모든 항의 양수인수열 an에 대해서 요것이 2랍니다. 그럼 사실은 이런 거 나오면 보통 문제집에서 대부분 풀이가 요만큼을 새롭게 bn이라 치환하자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많이 풀거든요. 당연히 저 이걸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본인이 수리 논술 같은 걸 대비하고 있다, 당연히 정석풀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수능에서 사실 야매로 풀어. 그냥 얘가 대충 3n제곱 정도 때려내면 2 나오잖아, 최고차항에서 비교해서. 그래서 아예 모르겠다 하고 3n제곱이라고 퉁칩니다. 그리고 시원하게 유리화해요. 그 밑에는 유리화하면은 2n만 남을 것이고, 위에는 루트 3n제곱 더하기 어쩌고저쩌고 더하기 루트 3n제곱 더하기 어쩌고저쩌고니까 그냥 최고차항 계수만 비교하면 됩니다. 5번이겠죠? 2분의 2 루트 3이라서. 26번 y는 2의 x승과 두 직선 y는 t 플러스 2가 각각 만나는 점이 p랑 q입니다. x좌표의 차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건 그냥 계산이 되죠. p의 x좌표는 2의 x승이 t가 되는 순간, 다시 말해서 lnt가 될 것이고, q는 ln의 t 플러스 2가 되니까요, ft라는 것은 둘이 빼면 됩니다. lnt 플러스 2 마이너스 lnt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 다음인데 이걸 대입해서 적분을 해야 되잖아. 근데 t제곱분에 아니 이게 적분이 되나? 어떻게 적분해야 되지 하는 이제 고민이 생깁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떤 기지가 필요하냐면 3분의 2부터 2까지 적분을 하는데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진수끼리 나눠요. 그럼 1 더하기 t분의 2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무엇을 딱 눈치챌 수 있냐? 얘를 미분한 게 마이너스 t제곱분의 2란 말이야. t제곱이 여기 달려있네?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1을 딱 만들어주고 다시 나눠주면은 아주 적분하기 좋은 형태가 됐죠. 쉽게 말해서 요 ln 말고 1 더하기 t분의 2를 k다 이렇게 치환해보자는 겁니다. x라 치환할까요? x. 그럼 이제 양변을 미분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 t제곱분의 2dt가 dx가 되니까 치환 적분을 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인테그랄에 범위는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 이제 이게 원래 t범위니까 3분의 1을 대입해 주시면 1 더하기 3이니까 4고요. 그 다음에 2를 대입해 주시면 1 더하기 1이니까 2입니다. 그 다음에 싹 날라가고 그냥 lnk만 남겠죠. lnx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또 플러스로 바꿔주면서 2부터 4까지로 돌려주면 되고요. 실제로 적분해보면 2분의 1에 xlnx 마이너스 x에다가 4 넣고 2 넣고 빼면 됩니다. 자, 4를 대입을 해보면 4ln4는 8ln2로 간단히 할 수 있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ln2 플러스 이 정도가 되니까요, 간단히 계산해보면 3ln2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답을 골라라 라고 한다면 1번이겠죠. 네, 치환적분을 통해서 푸는 문제였습니다. 27번. 자, 매개 변수 t인데요, 1사분면에 해당하는 각인 것 같고 곡선이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t는 k일 때 곡선 위의 점을 a, b라 하자. 이 점에서의 접선과 y는 2분의 1x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면 예각이네요. 탄젠트 세타가 2분의 1이다. 탄젠트 덧셈 정리랑 매개 변수 융법이 섞인 문제네요. 일단은 미분을 해야겠죠, 기울기 구하려면. dx dt를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사인 t는 여기 사인 t랑 사라지니까 t 코사인 t가 될 것 같습니다. dy dt를 구하면 얘를 미분해서 나오는 코사인은 여기서 또 만나면 사라지니까요, 그냥 t 사인 t만 남겠네요.
그럼 좋은 소식이 생겼습니다.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 dy dx를 구해보니까 그냥 탄젠트네요. 그치? 나누면은 dt dx 분의 dt dy니까 반대로 말한 것 같은데? 예, dx dt 분의 dy dt. 어쨌든 dy dx 나누면 탄젠트 t입니다. 여기다 이제 k를 넣고 그 기울기랑 이 친구의 기울기는 2분의 1이랑 덧셈 정리를 쓰면 되겠죠.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탄젠트 k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1 플러스 2분의 1 탄젠트 k. 여기다 절대값을 씌웠더니 2분의 1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분수는 싫으니까 분자분모에 2를 곱해주겠습니다. 이렇게 1, 2. 그럼 이제 이게 플러스 2분의 1이냐 마이너스 2분의 1이냐가 이제 문제잖아요. 두 개 다 해보면 되겠죠. 그냥 2분의 1을 때로 먼저 가봅시다. 그러면 이제 요 내부에 있는 요 친구가 여기 2 더하기 탄젠트 k를 절로 이항을 할게요. 그럼 2 곱하기 탄젠트 k 마이너스 1은 1 더하기 2분의 1 탄젠트 k가 되니까 이걸 풀게 되면 탄젠트 k가 3분의 4가 되겠네요. 3분의 4는 충분히 예각이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모순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똑같이 넘겼을 때 이 탄젠트 k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탄젠트 k가 돼요. 그 마이너스가 사라져 버려서 탄젠트가 0이 됩니다. 이건 이제 모순이죠. 이쪽이 맞습니다. 근데 요게 특수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k를 정확히 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뭘 구해야 되나 봤더니 일단 탄젠트 k는 3분의 4인 걸 압니다. 요거를 계산을 하라는데 a랑 b 같은 경우는 이 곡선 위에 점이거든요. t에 k를 넣었을 때. 근데 여기 k를 넣으면 k를 모르는데 계산이 되나? 약간 불안할 거야. 그렇지만 뭐 우리로서는 특수각이 아닌데 뭐 어떡하겠어요. 넣으면 나오겠거니 하고 믿고 들어가야지.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여기 x에 있는 t 대신에 k를 대입하면 되는데요. 탄젠트가 3분의 4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이 코사인 k는 5분의 3일 것이고요. 사인 k는 5분의 4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코사인이 5분의 3이고요. 더하기 k 곱하기 사인 5분의 4인 걸 알 수 있고, b는 사인 대신 5분의 4 마이너스 k 곱하기 코사인 5분의 3 이렇게 되면 되겠지. 근데 우린 요 놈을 3배하고 요 놈을 4배를 해서 둘이 더할 건데 그런 느낌이 빡 옵니다. 이거 3배하고 이거 4배해서 더하면 k 날라가죠. 그치? 요거랑 요것만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5분의 9하고 5분의 16끼리만 더하면 되니까요. 5분의 25라서 예쁘게 5가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는 5 더하기 3분의 4를 통분해서 답이 4번이다 찌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8번.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역함수가 뭐 있나 보죠. 원래는 뭐 미분해서 확인해 봐야 되지만 굳이 확인하지 말고 역함수가 있으니까 얘기를 했을 것이고, 0보다 큰 부분에서 정의된 연속함수 gx가 요거를 만족한답니다. 자, 일단은 첫인상은 x에다 굉장히 0을 대입하고 싶어요. 그럼 이제 윗끝 아래끝 같아지잖아. 문제는 0을 대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0보다 크다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치트키를 쓸 수 있죠. 어쨌든 이 범위에 대해서 정의된 항등식이니까 x에 0을 넣을 수는 없어도 0의 우극한을 취해 볼 수는 있죠. 그치? 그래서 x를 0의 우극한으로 보내보면 얘가 0에 수렴을 할 것이고, 얘도 당연히 0에 수렴을 해야 되니까 여기 0을 넣어보면은 마이너스 1이잖아요. k가 1이겠구나는 날로 먹을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정적분 정의된 함수니까 이거를 적분할 엄두도 안 나잖아. 양변을 미분을 해봅시다. 대신 이쪽을 미분할 땐 조심해야겠죠. 얘를 적분을 했다고 치고 다시 미분을 하는 과정에서 속미분을 하면 이 x승이 튀어나올 테니까 이 x승 곱하기 f 인버스의 g 2의 x승, 이게 좌변이 될 것이고, 우변을 미분하게 되면 x 2의 x승이 돼서 날라가네요. 야, 그럼 대박이야 이거. 역함수랑 g2의 x승을 합성했더니 항등함수 x가 됐다는 거야. 이 말은 무슨 얘기냐? g의 2의 x승이 fx라는 얘기죠. 그래서 g라는 친구가 그냥 연속함수라고만 소개가 됐는데 이제 f와의 관계를 어느 정도 찾았습니다.
자, 근데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뭔가 하고 봤더니 요런 적분을 시키고 있네요. 얘는 그렇다 치고 얘는 우리가 뭐 치환을 하든 뭐 기하적으로 풀든 f가 주어져 있으니까 계산이 되는데 이게 약간 애매해. 이게 이제 얘는 안에 EX승이 없잖아요. 이건 EX승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G도 어쨌든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G 인버스의 fx가 2의 x승이다 이렇게 돌리는 거야. 그러면 이게 딱 기가 막히게 뭐랑 맞물리냐면 우리가 뭐 그림 그리거나 기하적으로 풀 게 아닌데 역함수 적분을 할 거면 보통 이럴 때 얘를 통으로 치환하거든요. 얘를 뭐 t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역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x는 ft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미분하면 뭐 dx는 f'(t) dt다 이런 식으로 돌려서 부분 적분으로 보통 푸는 유형인데요. 이 과정에서 x 대신에 ft를 넣으면 g 인버스 ft니까 이게 기가 막히게 t생이 된단 말이야. 뭐 이걸 나중에 알았든 저처럼 이제 풀다 보니까 얻어 걸렸다 하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진행을 해볼게요. 이건 범위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원래 x범인데 우리가 이 x를 ft라고 치환했기 때문에 x가 f0일 때 t 값은 당연히 0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x가 fk일 때 t 값도 당연히 k겠죠. 왜냐면 f가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것부터가 1대1 대응이라는 얘기니까 함수값이 같으면 당연히 그 해당하는 x값도 같을 것입니다. 근데 k는 우리 아까 1인 거 구했거든요. 그러니까 1로 쓸게요. 하고 t 더하기 2의 t승 dx를 f'(t) dt로 바꿔주시면 완벽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f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미분을 해가지고 여기다 넣고 뭐 계산을 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근데 그냥 부분 적분을 하는 게 나쁘지 않지 않을까? 어차피 나는 f를 적분하는 게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미분을 해서 다시 적분하지 말고 아는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냥 부분 적분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정미적을 달려볼게요. 부분 적분을 써보면 t 더하기 2의 t승 곱하기 f의 t 1, 0, 마이너스 0부터 1까지 1 더하기 2의 t승 곱하기 ft dt 이 정도 되겠죠. 그럼 ft는 아까 요 식에서 이제 t를 대입하면 되니까 밑에 써드릴게요. ft 같은 경우는 t-2의 t승 플러스 1분의 1이거든요. 이걸 생각을 해보면 여기 같은 경우는 전개했을 때 t 더하기 t2의 t승 약분해서 마이너스 1 뭐 이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대입을 합시다. 1을 대입하면 1 더하기 2 곱하기 1 마이너스 2 더하기 1분의 1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그냥 f0이라 다름이 없으니까 여기다 0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여기 0 대입한 걸 빼는 것이니까 플러스 2분의 1로 돌리면 되겠습니다. 얘는 이제 이렇게 분배를 해주면 1 플러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계산하면 2 플러스 2분의 1만 남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또 따로 적분합시다. 여기 이만큼. 그럼 앞에 마이너스 빼먹지 마시고 2분의 1 t제곱 더하기 요거는 이제 부분 적분해야 되겠죠. t 마이너스 1의 2의 t승 마이너스 t 여기다 1 넣고 빼면 됩니다. 1 넣으면 2분의 1 사라질 것이고 마이너스 0 넣으면 빼는 거니까 플러스 2가 아니라 1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만나면 사라져서 2만 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적분을 해보니까 답은 1번인 것 같네요. 자, 넘어가서 29번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저 급수가 수렴하고 수열 BN을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직전항보다 다음항이 크면 마이너스 AN 직전항이 다음항보다 크면 AEN을 채택하는 그런 수열이 주어졌습니다. 그래놓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과 BN은 부호가 반대다. 등호가 없으니까 0도 아니란 뜻이고 그 다음에 뭔가 급수에 대한 등식을 하나 줬네요. 요거일 때 이걸 구해라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되는 것이 수렴하는 급수인 건 좋다 이거야. 그러니까 공비가 절대값 1보다 작으니까 요걸 만족을 할 텐데 음수냐 양수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치?
솔직히 아직 계산 안 해봤지만 되게 높은 확률로 공비가 음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하나를 먼저 해야 된다면 난 당연히 음수부터 해볼 것 같아. 왜 그러냐면 공비가 양수면 음수 양수를 왔다 갔다 하지 않잖아요. 그럼 첫째 항의 부호가 뭐냐에 따라서 한쪽만 쫓아갈 거 아니야. 아니 한쪽만 쫓아갈 거면 재미없게 이거 뭐하러 냈어. 공비가 음수여야 대소가 수시로 바뀌니까 부호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수험생들을 좀 괴롭힐 만한 여지가 생기잖아. 그래야 내는 맛이 있지 않아요? 뭐 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좋을 수 있지만 솔직히 공비는 높은 확률로 음수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넘어가서 아직 모르니까 확실한 등식부터 봐요. 요거는 쓸 수 있거든요, 식을. 예를 들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공비를 모르니까 1 절대값 r분의 절대값 a1인데 이거의 제곱이고요. 는 2 곱하기 는 1 r 제곱분의 a1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지워도 되는 게 어차피 a1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도 제곱하면 양수니까 요거는 날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절대값인데 여기는 없어가지고 좀 곤란하잖아요. 얘도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절대값이 그냥 있는 셈 쳐요. 상관없잖아. 그래서 이런 편의상 제가 계속 쓰면 귀찮으니까 절대값 r을 대문자 r로 좀 치환해 볼게요. 그럼 요거는 1 r의 전체 제곱분의 1인 것이고 2 곱하기 얘는 1 r의 제곱분의 1로 읽으면 되겠지. 그럼 r이 어차피 1은 아닐 거기 때문에 1 r을 하나씩 약분해 주시면 여기 하나 지워지고 합차 공식이라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양변에 곱해보면요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고 따라서 3r이 1이니까 r은 3분의 1입니다. 그 말은 절대값 r이 3분의 1이라서 r이 풀마 3분의 1 중에 하나예요. 그럼 여러분이라면 센스 있게 r이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부터 해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저는 실전에서도 그랬고요.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부터 과감하게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이 다음이 첫째 항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생각보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 A의 대소를 연달아 비교했을 때 이전 항보다 다음 항이 크냐 작냐가 중요하잖아. B를 결정할 때. 그래서 시작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무난하게 시작이 양수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째 항이 양수인데 공비가 음수면 이제부터 홀수 번째 항은 싹 다 양수고 짝수 번째 항은 싹 다 음수일 거예요. 그걸 생각을 했을 때 B1을 찾고 싶으면 A1과 A2의 대소를 비교하는데 당연히 A1이 양수고 A2가 음수면 반대로 A1이 클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홀수 번째 항은 전부 다 얘를 쫓아갈 수밖에 없어 앞으로.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때는 B의 2n-1은 무조건 A의 4n-2가 되겠구나. 여기 n 대신에 홀수 2n-를 대입한 것입니다. 한편 B의 2n 짝수를 대입했을 때는 무조건 위에다가 대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겠죠. 왜냐면 짝수 번장은 다 음수고 홀수 번장이 양수니까 짝수를 넣으면 무조건 1로 넣어야 되잖아.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가족권을 만족하는지 체크를 해볼 것입니다. 일단 B 홀수 번장 같은 경우는 A 입장에서는 다 짝수 번장이거든요. 그지? 그 A의 짝수 번장이랑 A의 홀수 번장은 전부 다 부호가 반대잖아요. 그지? 얘랑 A의 2n-1은 당연히 부호가 반대일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괜찮죠? 또 B2n은 무조건 마이너스 A2n이래. 그 마이너스 A2n이랑 A2n은 당연히 부호가 반대잖아. 그러니까 모순이 없는 거야. 너무 깔끔해. 가족권을 잘 만족해. 그래서 우린 이대로 계산까지 밀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실제로 계산을 해볼 텐데요. 뭐 나머지 케이스가 왜 안 되는지는 문제 다 풀고 나서 얘기해 줄게요. 그러면 이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A, Bn을 더하는데 지금 B 입장에서는 홀짝 여부가 중요하거든요. 홀수일 땐 이걸 쫓아가고 짝수일 땐 이걸 쫓아가니까 짝수일 때 홀수일 때 나눠서 보면 짝수일 때는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짝수면 둘이 만나면 0이잖아. 그러네? 그럼 우리는 홀수일 때만 계산하면 되겠네. 그래서 우리는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B2n-1이랑 A2n-1만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근데 요 놈이 A의 4n-2로 대체가 되는 것이죠. 자, 계산해 볼게요.
a의 4n-2 같은 경우는 공비가 r의 4제곱이니까 1-81분의 1이 될 것이고 첫째 항이 a2인 거죠. 더하기 a2n-1 같은 경우는 공비가 9분의 1이겠죠. 1-9분의 1분의 첫째 항은 a1입니다. 이걸 계산했더니 63이다 이 얘기지. 근데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1인 걸 생각하면 여기 a2 같은 경우는 여기 마이너스 3분의 근데 a2를 바꾸지 말고 a1을 바꿀까?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a2라고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왜 중간에 생각을 바꿨냐면 얘를 a1으로 바꿔도 충분히 괜찮아요. 근데 이후를 보면 우리가 이걸 구해야 돼. 이거 같은 경우는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a 2n을 구하는 것 같잖아,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1-9분의 1분의 a2를 구해야 되니까 사실은 a2가 우리 필요하단 말이죠. 그 처음부터 주인공을 a2로 가자 이겁니다.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거 통분해서 뒤집으면은 80분의 81 a2 통분해서 뒤집으면 9분의 8인데 앞에 지금 마3 달려 있으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8분의 9 a2 요게 63이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약분을 좀 해볼까? 9로 약분될 것 같은데 9 날라가고 7 통분까지 해보면은 80분의 9-30이 될 테니까 마이너스 21 a2가 되겠네요. 7 그래서 a2를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3분의 80이 나올 것 같습니다. 따로 내가 구해야 되는 아까 써놨던 계산이 요건데 얘도 이제 뒤집어 보면 여기다 쓸게요. 마이너스 8분의 9분의 a2니까 요거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80을 해주시면 약분해서 최종답이 30이 나오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풀었던 풀이가 요 방향대로 풀었고요. 그럼 우리가 안 해본 것이 뭐가 있냐면 지금 r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가정했을 때 첫째 항이 양수라고 시작을 했잖아요. 이게 아닐 수 있잖아. 첫째 항이 만약에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생각을 해보면 아까랑 반대가 됩니다. 이제 홀수 번째 항이 전부 다 마이너스 2n-1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짝수 번째 항이 a의 4n이 됩니다. 이게 이제 위에 여기에서 아까 반대로 된 것이에요. 부호가 반대가 됐으니까. 이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a4n은 a2n하고 부호가 무조건 같을 거 아니야. 짝수 번째 항끼는. 그지? 그럼 a2n이랑 b2n의 부호가 달라야 되는데 같아 버리잖아. 그래서 가에서 벌써 탈락입니다. 뭐 이건 볼 것도 없고요. 그래서 공비가 음수라 가정했을 때 첫째 항이 음수면 가족권 만족을 못한다. 모순이고요. 그럼 공비가 양수일 수도 있지 않냐? 뭐 설마 싶지만 그럴 수도 있긴 하지. 만약에 공비가 양수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첫째 항이 또 양수냐 음수냐가 중요한데 첫째 항이 만약 양수라 해봐. 아니 그러면 모든 항이 양수인데 공비가 3분의 1이니까 이 사이즈가 계속 작아질 일밖에 없어요. 그럼 계속해서 이전 항이 큰 경우이기 때문에 B 입장에선 얘만 쫓아가야 돼. 근데 얘만 죽어라고 쫓아가면 모든 항이 양수가 돼버리잖아. 그럼 또 가족권 만족을 못하겠지? 그래서 탈락입니다. 근데 또 공비가 양수라고 가정을 했는데 첫째 항이 음수잖아요? 이러면 공비가 음수라서 전체 부호가 음수인 항이 되고 음수인데 절대값이 작아지면 오히려 항은 커지는 거거든? 이제 계속 위만 쫓아가 이제는. 그러면 또 문제가 계속 위만 쫓아가면 AN, BN이 항상 더하면 0이에요. 그러면 이걸 만족을 못해요. 0을 무진장 더했는데 63이 나올 리가 있나. 결과적으로는 나머지 세 가지 케이스는 전부 다 안 된다. 이렇게 안 된다는 게 확인이 되고요. 처음부터 되는 걸 저처럼 찾았으면 그러면 기분 좋게 넘어가면 되죠. 자, 이 정도 보고 30번 보겠습니다. A랑 B는 둘 다 양수고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가족권을 만족하는데 뭔가 복잡하게 생겼네요. 근데 fx의 역함수가 존재하고 f'k는 0인 실수 k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fx의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일단 f가 1대1 대응이니까 뭐 증가하거나 혹은 뭐 감소하거나 둘 중 하나겠죠. 한편 f'k가 0인 실수 k가 존재한다. 이러면은 이제 f'이 k에서 0이라는 최소값을 갖는다. 혹은 최대값을 갖는다. 둘 중 하나겠죠. 일단은 뭐 그런 논의를 하려면 여기를 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합성함수란 말이야. x세제곱 더하기 x라는 3차 함수에다가 fx를 합성한 거예요. 그럼 이제 눈치 빠른 친구들은 이걸 직접 미분을 해봐도 알 수 있는 거지만 미분해보지 않고도 얘는 원래 증가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증가하는 함수랑 증가하는 함수 혹은 감소하는 함수를 합성을 하게 되면 얘도 증가 또는 감소만 하는 함수가 됩니다. 1대1 대응, 즉 역함수가 존재하는 합성함수일 거란 뜻이죠. 증가함수와 증가함수를 합성하면 증가함수고 증가함수와 감소함수를 합성하면 감소함수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뭔진 잘 몰라도 어쨌든 미분했을 때 부호 변화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야. 그래서 미분 한번 해보는 것이지. 미분해보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2의 완전제곱분의 그 다음에 속미분 해야 되니까 2ax 마이너스 b입니다. 근데 지금 a랑 b가 모두 양수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음수다로 가는 것이 자연스럽겠죠. 이게 0보다 클 수가 없겠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는. 그럼 얘가 항상 x에 뭘 넣어도 0 이하구나. 근데 이 부등호에서 부등식에서 이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이 k일 때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x는 k에서 최대값을 갖는구나. 그리고 그 최대값이 0이구나. 이런 얘기를 지금 돌려서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니 근데 이거는 f인데요? 얘는 f가 아닌데요? 자, 생각을 해봐요. 이것도 뭐 그냥 사실 미분해봤으면 알 수 있는 거지만 이 겉함수는 미분계수가 항상 양수입니다. 얘는 0이 될 수가 없는 애예요. 근데 얘가 미분계수 0인 순간이 있다면 당연히 거기서 얘도 미분계수 0일 거 아니야. 그럼 얘도 당연히 k를 넣었을 때 미분계수 0이어야 되고 항상 0 이하여야 되니까 양수가 생기지 않도록 만들려면 k에서가 최대구나 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러면 일단은 여기다 k를 넣은 게 0이다도 얻을 수 있지만 그걸로 그치지 않고 얘를 미분해서 k를 넣은 게 0이다 까지 얻어야겠죠. 근데 이걸 또 미분하기 싫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어떤 조작을 좀 할 것이냐면 얘를 부등호를 좀 수정을 할게요. 2ax 플러스 b 곱하기 x제곱 더하기 12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수정을 하겠습니다.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서 x제곱 플러스 12의 제곱도 곱해줬어요. 방향을 반대로 바꾼 거죠. 그럼 이제 말이 좀 바뀌어요. 이 친구가 x는 k에서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최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분하지 말고 이거를 미분해서 k를 넣은 게 0이다 하는 게 우리가 계산이 조금 더 낫겠죠. 그래서 두 개의 식을 얻게 돼요. 일단 여기다 그냥 k를 넣었을 때도 0이 돼야 되니까 2ak 더하기 b 곱하기 k제곱 더하기 12의 제곱이 0이고요. 미분을 해요. 미분해서 2a 더하기 속미분을 해야 되니까 4x가 튀어나오겠지. 4bk 곱하기 k제곱 더하기 12가 이것도 0이다.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을 해야 돼서 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양변에 k를 곱해서 빼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a를 소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양변에 k를 곱해서 빼주면 2ak는 날아갈 것이고 b 곱하기 k제곱 플러스 12의 제곱 마이너스 4bk제곱 곱하기 k제곱 플러스 12가 0이 되는데 어차피 k제곱 플러스 12는 0일 리가 없으니까 b도 양수고 과감하게 약분해줍니다. 날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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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리고. 그럼 남은 것은 k제곱 더하기 12 마이너스 4k제곱이 0이다만 남았고요. 따라서 k제곱이 4가 됩니다. 그럼 k는 풀마 2인데 풀마 2 중에 우린 뭘 고르는 게 맞을까? 문제에서 k라는 거는 부호를 딱히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그냥 실수 k라고만 했지. 나는 그저 a랑 b가 0보다 커요 밖에 모르잖아. 그럼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야겠죠. 지금 얘는 무조건 양수고
얘도 양수인데 그러면은 이게 0이 되려면 k는 음수여야겠지. 그치?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겠구나. 마이너스 2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실제로 k에다 마이너스를 다시 대입을 해주시면 a랑 b 사이의 관계도 나오겠죠. 마이너스 2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4a 더하기 b 곱하기 64 이렇게 되나? 이렇게? 64가 아니구나. 지금 제곱을 해서 플러스가 되니까 16의 제곱이면 256이죠. 약분을 해주면 a는 64b다. 다소 복잡하지만 관계식도 얻었습니다. 이제 a랑 b 관계식이 하나만 더 있으면 되는데 여기 fx랑 y는 마이너스 bx가 만나는 서로 다른 모든 점의 x좌표 합이 k 플러스 8이래요. 요거까지 써먹으면 등식이 하나 딱 나오면서 진행이 되겠지. k가 마이너스 2라서 이건 6으로 수정하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2차적인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 f가 뭔지를 모르는데 연립을 어떻게 할 거야. 그게 또 문제잖아요. 내가 이거를 정리해서 f를 구할 수 있으면 f를 열심히 구해서 얘랑 연립을 때리면 되는데 아니 이거 f 못 구해. 이거 여러분 f 구하려면 이 친구의 역함수가 뭔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거를 양변에 취해야 되는데 그렇잖아.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f를 추출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안 되면 하지 마. 그냥 하지 말라는 게 문제를 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지 말고 이 상태로 풀어요. fx 대신에 마이너스 bx를 대입해. 그냥 연립하자고. fx 대신에 시원하게 마이너스 bx를 이제 대입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나? 그러면 마이너스 bx의 세제곱 마이너스 bx는 x제곱 더하기 12분의 a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3분의 16b가 되는데 이건 날라가네요. 그 다음에 최대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a 같은 경우는 우리 아까 64b라고 했으니까 64b로 바꿔줘요. 그럼 양변에 b가 충분히 많아서 b 하나 정도는 약분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쪽은 마이너스 b제곱 x 세제곱, 이쪽은 x제곱 더하기 12분의 64, 이쪽은 3분의 16이 되겠죠. 분수가 좀 보기 싫으니까 양변에다가 3도 곱해주고 x제곱 더하기 12도 곱해줄게요. 그럼 마이너스 3b제곱 x세제곱 곱하기 x제곱 더하기 12는 3이랑 만났으니까 얼마니? 복잡하다. 192 마이너스 16 곱하기 x제곱 더하기 12가 되는데, 야, 이 과정에서 기가 막히게도 192랑 16 곱하기 12가 날라갑니다. 16이랑 12 곱하면 192거든요. 그죠? 남은 것만 넘겨서 또 정리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 넘겨서 그러면 모두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게 x제곱인 것 같습니다. x제곱으로 묶어줄게요. 그러면 이 좌변에 있던 친구가 넘어가서 3b제곱 x 곱하기 x제곱 더하기 12가 되고요. 우변에 있던 친구는 마이너스 16이 되겠죠. 는 0. 그럼 요 놈이 가지는 근이 총 몇 개인지 모르겠으나 거기서 나오는 모든 근의 합이 6이다를 써먹어야 돼요. 일단 여기에서 x는 0이라는 근이 나오겠죠. 뭐 합에는 지장은 안 주지만. 그럼 여기서 나오는 모든 근의 합이 6이다를 써먹어야 되는데 이게 전개를 마저 해보면 3b제곱 x 세제곱 더하기 36b제곱 x 마이너스 16입니다. 그래서 3차 방식이니까 근과계수 관계를 쓸까 하려고 했는데 잠깐 멈칫하게 돼요. 왜냐면 2차는 계수가 0이라서 이대로면 모든 근의 합이 0이거든요. 그래서 주의할 점이 이 근이 중근이나 허근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걸 놓치지 말아야 돼. 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면 시원하게 근과계수 관계를 써서 그 6이다 하면 되겠지만 딱 봐도 안 맞거든요. 그 말은 얘가 보자마자 몰랐어도 얘가 실근을 서로 다른 색을 갖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의심을 해야겠지. 실제로 지금 복잡해서 그렇지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라서 이거 미분해보면 0보다 커요. 그렇잖아. 이거 미분해보면 우리가 맨 처음에 이 친구 판단했던 것처럼 도함수가 항상 0보다 커서 그 값도 없고 증가만 하는 함수야. 증가만 하는 함수면 그러면 당연히 실근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그 실근 하나랑 0이랑 더했더니 그게 6인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6을 근으로 가지겠구나 라고 판단하고 6을 대입해보면 3b제곱 곱하기 6의 세제곱 더하기
36b제곱 곱하기 6 마이너스 16이 0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복잡하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약분을 하면 좋을까? 일단은 여기도 6의 세제곱이 있어. 36이랑 만나면 이렇게. 그러면 16은 2의 4제곱이니까 양변을 2의 세제곱으로 약분합시다. 그럼 여기는 3의 세제곱이 남고 3이 하나 또 있으니까 81b제곱. 여기는 3의 세제곱이니까 27b제곱. 여기는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08b제곱이 2니까 이항하면 b제곱이 54분의 1이다 라고 정리가 됩니다. 자, 이쯤에서 숨 좀 잠깐 쉬고 뭘 구해야 되나 확인해 보면 a 곱하기 b를 구해야 되는데요. 아까 a가 64b라고 했으니까 a랑 b의 곱은 64b제곱이고요. b제곱이 방금 54분의 1인 거 구했으니까 54분의 64를 해주시면 약분해서 27분의 32가 되겠습니다. 위아래 더해주면 답은 59겠죠? 자, 이 정도면은 최대한 현실적으로 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다른 풀이라던가 다른 접근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한번 정리해 보시고 영상 봐도 뭐 잘 모르겠거나 오류가 있는 것 같다 싶으면 댓글 남겨주시거나 따로 찾아와서 질문하시면 됩니다.